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바로 러시아 그리고 반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말 사이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충돌 없이 이렇게 반란이 조기 종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말 동안 러시아의 균열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장은 전쟁 리스크 완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약 30조 원 규모의 철강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한일 철강, 금감, 공업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쿠데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쟁 관련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주말에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주말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이 무장 반란, 쿠데타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발령됐던 대테러 작전 체제가 해제됐다. 이런 뉴스가 마지막으로 좀 보고가 된 거 보니까 요 이슈는 좀 이렇게 또 일단락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대체 근데 어떻게 된 얘기고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그리고 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밀리터리 덕후인 이분이 아니면은 네, 이런 얘기를 잘 꺼내지 못하거든요. 미국 주식 사관학과의 신승우 대표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혀 그런 쪽이랑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밀리터리 덕후예요?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회사 이름도 미국 주식 사관학교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인가? 약간 둘 다 밀덕이라 하는 애가 네, 저 포함해서 다른 친구도 밀덕이 그래서 그랬는데. 네네네. 이게 참 밀덕 눈에 봐도 이게 진짜 현실에 있는 사건이 맞는지.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와그너 이분이 네. 원래 러시아에서 뭘로 유명하냐면은 우리나라 따지면 백종원이에요. 원래 요식어로 유명하시던 분이 그래요? 푸틴의 이제 요리사가 되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용병그룹을 맡은 이렇게 살벌한 회사 이제 사장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죠? 저도 이분이 어릴 때는 동화책도 썼어요, 심지어. 되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약간 이상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약간 이게 러시아 종특인 건지, 왜냐면 러시아에서 스탈린도 보면은 조지아에서는 되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문인으로 더 유명하거든요. 조지아에서는. 근데 또 러시아로 오니까 강철의 대원수님이 된 걸 보면은 이런 다양성은 약간 러시아의 특성인가 싶기도 하고, 여튼 그래가지고 주말 중에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따지면은 진짜 그 전방 지키던 부대 한 7사단 정도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가지고 갑자기 서울로 돌진할 꼴인데 이게 현실이 이게 맞나 싶은데, 이게 또 주산을 튕겨보니까 이거 잘하면 진짜로 먹히겠는데 싶은 거예요. 모스크바는 점령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좀 촉각을 이렇게 딱 대세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모든 쿠데타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그러니까 소문이 직전까지는 바로 때려야 된다. 직전까지 조용히 이제 수도 근처에다가 부대를 모아놨다가 갑자기 팡 터뜨려서 크렘린궁에 폭탄 터뜨리는 거 시작하면서 알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알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이게 시작하면서도 다 알았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되게 특이한 상황이다, 이거는. 비밀 유지가 잘 안 된 거네요. 안 됐다고 안 한 거죠. 그냥 아예 트위터에서 자기가 그냥 우리 이제 전쟁 일으킨다. 내가 이렇게는 반역이 아니라 그냥 정의를 위한 것이다. 약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관종력이 좀 있는 거다라고 좀 봐야 되나요? 네, 근데 현대의 전쟁은 관종 전쟁입니다. 시리아 전쟁에서도 병사들이 다 바디캠을 들고 쏴요. SNS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올려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에서 틱톡을 운영을 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관종이 된 게 이게 말이 좋아서 관종이지만 이걸 옛날 말로 번역하면 민심이에요. 그러네요. 민심이네요. 근데 이번 반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때 약간 오판을 한 것 같은데, 바그너가 그쪽에서 이제 전방에 있다 보면은 푸틴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일단 걔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진짜 생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러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지율이 완전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특히 이게 용병그룹인데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원래는 내가 인력도 소모하고 병기도 소모를 했으면은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보급을 안 해줘요. 후방 지원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5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진짜 사망을 했는데 보급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이거 용병단이고 그냥 입시 써버리면 나는 없는 사람 되는 건데 이거 지금 토사구팽하려고 이러는 건가 싶은데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렸냐면은 여기 대표 사장님이 네네. 원래 친구가 이제 러시아 사령관이었는데 근데 사령관이 부사령관으로 강등이 되고 네. 친푸틴의 사령관을 새로 와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완전 토사구팽하는 그냥 완전 각이다. 아, 버리는 거구나 나를. 네, 버리는 거구나 인지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네네네. 맞았을 것 같고 아마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내가 반란이라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근데 러시아의 정특은 뭐냐? 모스크바가 점령된다고 러시아가 망하지 않아요. 나폴레옹 때도 모스크바는 점령됐지만 러시아는 멀쩡했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쪽으로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예, 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 알리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반란 일으켰으니까 푸틴 싫어하는 사람 다 여기 와서 붙어라 하면서 붙으라고 지금 위치를 생중계하면서 간 거예요. 여론전을 약간 형성을 했고. 여론전을 한 거죠. 여론전을 해가지고 진짜 러시아 군대가 많이 붙었다 하면은 그러면 진짜 역성혁명이 되는 거고 못 붙으면은 지금처럼 되는 거죠. 못 붙으면 망한 거죠. 네. 결국 그러면은 이거는 성공을 못한 쿠데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쿠데타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쿠데타는 확실히 맞고요. 쿠데타는 맞아요. 예. 쿠데타는 맞는데 다만 이게 쿠데타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SNS로 하는 쿠데타가 되었다. 사실상 트위터상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는 그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중간에 저는 이제 토요일에 거의 못 자면서 보고 있었는데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에 사실 꽤 전력이 있는 용병이에요. 아니, 이렇게 넓은 지역에 네, 이게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제 다 병력을 퍼뜨리면서 실제로 네. 참전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흐무트 지역 이쪽이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격전지인데 그렇죠. 이쪽에 참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용병이지만 정예병이고 그리고 죄수 부대라서 좀 러시아 당국에 대한 충성도도 1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애들이 약간 진짜로 반란 이렇게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게 토요일까지 어떻게 갔냐면은 이제 반란을 일으킨 지역 근처에 있는 러시아 육군 본부를 점령을 했어요. 점령까지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가는 길이 이쪽 있는데 거기서 모스크바 전방 140km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140km면 진짜 지척이거든요. 거의 가까운 곳이죠. 네.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450km에서 500km인데 길 따라 좀 다른데. 근데 150km까지 24시간 만에 갔다는 거는 한 300km 정도를 그냥 하루 만에 간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경부고속도로 쭉 밟으면은 그냥 부산 도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중간에 저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있었던 데가 시작 지역이고 여기죠. 그 위에는 동그라미 육군 총사령부인데 총사령부는 진짜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루네스 좀 위쪽까지 이제 진출하는데 성공을 해버립니다. 이게 거의 뭐 거리낌 없이 그냥 간 거네요. 네, 그냥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 소련 시대를 만드신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냥 고속도로 따라서 쭉 진군한 거예요, 진짜.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저항할 방법도 몰랐던 거예요. 저항할 방법이 모르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전투병력은 다 여기가 있거든요. 방어가 안 됐군요.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뒤집어지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미사일 같은 걸 쏴봤자 자기네 고속도로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쵸? 러시아 쪽. 그리고 사실 미사일 쏘기도 좀 애매한 게 이게 트위터로 다 보고 있는데 쐈다가 여론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어쨌거나 이게 또 문제가 러시아 영토란 말이에요. 자국민 영토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진압하고 나서도 정치적으로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못 쏘는 거죠. 그래서 못 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토요일까지는 이거 진짜 역사의 한순간에 있나 했는데 근데 갑자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꽤 많이 갔는데도 러시아군이 충분히 안 붙으니까 그쯤에 이제 벨라루스 이제 여기 총리랑 여기 바그너 사장님이 친해요, 둘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 너 어차피 지금 망한 것 같지 않냐, 네가 봐도. 내가 숨겨줄게 하고 꼬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완전 러시아의 그 사냥길을 삼기 위한 소치였던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지금은 생사를 알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확인된 생사 인텔이 없고. 아니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일단 실패를 했고 일단은 뭐 러시아 쪽에서 뭐 아무런 죄를 묻지 않고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면령을 취소했어요. 취소했습니까? 그 사면령을 취소했어요. 사면하지 않겠다. 처단하겠다.
이게 처단 안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처단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럼 지금 현재는 처단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 네, 모르는 상황인데 뭐 사람들끼리 얘기하기엔 높은 확률로 어떻게든 처단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여기까지 가만 군대를 놔두겠어요? 몰고 왔는데 가만 놓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 기강이 그쵸. 여기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한 명 나오면은 네. 그때는 진짜 끝까지 갈 것 같잖아요, 뭔가. 러시아의 이 입지가 네. 좀 말이 약점을 아니네요. 굉장히 많이 노출하는 셈이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전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게 됐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이 전선이 되게 팽팽한 전선이었는데 네네. 굉장히 큰 약간 하나의 좀 뭐라 해야죠? 하나의 그냥 구멍을 만든 거죠. 하나의 네. 구멍이 이게 약간 개구멍도 아니고 그냥 벽에 구멍이 뻥 하고 크게 뚫린 건데 이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공세를 재개를 했고. 아. 네. 이제 그런 약간 상황에서 느낌이 저 뒤로 돌아 들어가면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생겨버렸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종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종전을 내일 당장 하진 않겠죠. 네네네. 근데 언제나 미리 생각해야지 이제 대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전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안 해볼 수가 없는 시점이 됐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전쟁 프로그램이야 이러실 텐데 이 전쟁 주식 프로그램 아니고 방송인데. 저희 경제 네. 방송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전쟁 뭐 종전이든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든 이게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쵸. 오히려 주식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된 이상 네. 주식에는 당장 큰 영향이 있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큰 영향은 없다. 예, 있으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떨어지니까 매수 타이밍.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네. 제가 이걸 보고서 그러면 러우 전쟁 때문에 이게 끝나면은 오를 만한 주식은 두 가지 정도가 있겠다. 뭐 방산업, 예. 그러니까 방위산업 끝나면은 안 네. 오르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종전되면 안 오를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종전된다 오를 만한 주식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재건. 러우 전쟁이 때문에 예. 이제 낙폭이 크게 있었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 지금 그거 아니면은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뭔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뭐 밀 같은 게 갑자기 폭등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주식들이 제가 볼 때는 다시 뜨고 아니면은 재건주. 이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함정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메인인 건데 네네네. 자 일단 이게 그 러우 전쟁 딱 있었던 게 2022년 2월 24일이에요. 그거 전후로 그 날이 있었던 주로 해가지고 낙폭이 가장 큰, 그러니까 낙폭이 가장 크다는 게 30% 이상 낙폭이 있었던 네네. 그런 주식들을 딱 정리를 해놓은 건데 네네. 이게 보면 딱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바이오주예요. 바이오죠. 네, 근데 바이오주는 솔직히 러우 전쟁 있든 없든 떨어지면은 낙폭이 커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애초에 제외인 거고. 바이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디어랑 e스포츠 같은 애들이 있어요. 예예예. 미디어랑 e스포츠 같은 애들도 보면 얘는 왜 그러냐면 빠진 거예요? 전쟁이 이건 났다고 이유가 있는 게 네. 이것 때문에 e스포츠 경기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기는 없어졌군요. 악재가 커가지고 그래서 e스포츠 관련된 애들이 다 없어졌고 네네네. 근데 뭐 원유 관련된 애들 없어진 거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네네.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런 거 나빠졌어요? 클라우드 사스 같은 거 빠졌고 이게 예. 전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네. 전내로 한번 돌려봐 주세요. 네. 예. 전 슬라이드를 보면은 얘는 그냥 알 필요 없는 주식이에요. 너무 얘는 그냥 OTC에 있는 주식이라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네. 근데 이건 상패될 주식이라서 이거는. 그렇군요. 예, 문제가 있는 네, 주식이군요. 이건 나스닥이 지금 없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얘 바이오. 그다음에 얘 SI 회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얀덱스라고 얘 러시아 야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건 당연히 빠지죠. 이거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군요.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얘는 지금 거래 정지됐어요. 네. 어차피 못 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얘 빼고 그리고 얘 이팸이랑 아까 있었던 클라우드 사스 회사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다 SI 회사인데 얘네는 뭐냐면은 수주를 미국에서 받아요. 그 다음에 외주를 우크라이나 애들한테 줘요. 네네네. 거기가 개발자가 싸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 차이를 먹는 건데 네네. 개발자들이 지금 다 총 들고 싸우러 나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로 하라고 네. 했군요. 그래가지고 이건 반대로 종전이 되면 확실하게 오를 주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돌아오니까. 예전에 사업 잘하고 있었던 애들인데 네. 이게 전쟁 끝나가지고 개발자들이 다시 총 놓고 개발하러 오면은 그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런 의미로 분석이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얘네는 러우 전쟁 없었어도 이 정도 빠졌을 애들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팸 얘는 유일하게 러우 전쟁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러우 전쟁 끝나면 실제로 올라갈 법한 주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얘는 좀 보고 있는 게 좋은데 네네. 얘는 왜 보고 있는 게 좋냐 하면은 얘가 이때 쭉 빠진 다음에 또 초기에 잠깐 올랐어요. 네. 왜 올랐냐면은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으니까. 끝나면 다시 괜찮아지겠죠 올랐는데 네. 안 괜찮아지잖아요. 아니 전쟁이 네.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쭉 하향했어요. 예. 근데 얘는 반대로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전에 올랐던 지점까지 올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네. 기술자만 전쟁으로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쵸. 주식 네.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다면 네, 그러면은 주식은 당연히 복귀를 한다. 뭐 원래 막 최고점까지는 못 가도 네. 충분히 어느 그 사이 정도는? 어딘가는 네. 올만한 거죠.
단기로 한 30% 정도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죠. 라고 그래서 봐야겠네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종전이 뭔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얘 빼면 나머지는 어차피 빠져서 내리니까 러우전쟁 때문에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 결국에는 대표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젠 종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시는 종전의 확률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종전의 확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종전의 확률보다는 크림반도처럼 될 것 같은데. 크림반도처럼. 그러니까 크림반도처럼 된다는 게 그냥 거기에 갈등은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관심이 이제 사라지는. 솔직히 이미 시장에서는 다 없어졌고 제가 아까 밀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함정카드인 게 밀이 이제는 전쟁 전 가격으로 다 돌아왔어요. 밀 가격이 다시 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이든 원유든 솔직히 러우전쟁 때문에 영향받는 건 거의 없어요. 이제는 타격이 다 완화가 됐네요.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은 그게 끝난다고 해서 엄청 오를 것 같은 것도 애매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의. 이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면은. 이게 약간 무뎌지는군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남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재건주가 있잖아요. 재건주가 있어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재건주에 대해서 약간 봐야 되는 게 내가 병원이 부서졌다 하면은 경제적 가치 피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건설비는 되게 싸요. 병원을 짓는 건설비.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 피해가 200조가 났다고 해서 건설할 때 수주가 200조짜리가 열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열린 건 한 2조 원저리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모든 걸 다 재건하지도 않고 이제 그 경제적 가치랑 원가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주를 좀 봐야 된다. 보되 좀 이제 테마로만.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테마로 보되 너무 길게는 보지 말아라.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얘기 재밌었어요. 아니 또 이렇게 또 연관시켜 보니까 또 아주 즐거웠던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쟁이 또 이렇게 연관이 돼서 경제에 이런 영향을 준다.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밀이나 보리값이 이렇게 갑자기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그때 그런 전쟁을 보면서 또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도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인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